네, 이번에는 머티리얼 인스턴스라는 걸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전 시간에 우리가 다리 움직이는 걸 했었잖아요. 여기에 있는 다리 움직이는 거. 그러면 이제 힌트를 보고 또 맞추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그런 힌트를 한번 정말로 빠르게 만들어 보고, 그리고 먼저 돌들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이제 돌들이 공중에 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사람이 보고 우리 캐릭터 보이를 이제 총으로 빵빵빵빵 맞춰가지고 순서대로 잘 맞추면 얘가 이제 돌들이 이제 색깔을 변하면서 내가 맞았다는 표시를 뭐 해주고 뭐 막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돌은 블루프린트 클래스로 블루프린트 클래스로 처음부터 만들겠습니다. 블루프린트에 새 블루프린트 클래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하셔도 되죠. 레벨 3. 근데 이 돌은 앞으로도 많이 쓰일 수 있으니까 에셋에 들어가서 여기서 만들겠습니다. 새 폴더 들어가서 bp 언더스코어 컬러 박스 이렇게 이름을 줄게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블루프린트 폴더를 만들었고, 또 여기서 이제 안에서 블루프린트 클래스 이걸 만들어야 되겠죠. 오른쪽 클릭해서 블루프린트 클래스로 해서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뭐 부모 클래스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얘는 가만히 있으려니까 그냥 액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액터로 해주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폰이나 캐릭터, 이것도 사실은 다 액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데 기능이 더 많아서 좀 더 무거워요. 좀 더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하고 좀 더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위해서라도 얘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냥 액터로 하시는 게 액터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액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블루프린트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졌고, 이름을 bp 언더스코어 컬러 박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얘가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죠.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얘도 역시 이렇게 끌어다가 탭을 끌어다 이렇게 놔가지고 3개의 탭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집하는 게 저는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우리가 돌 모양, 그러니까 네모난 박스 모양으로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쓸 거니까 컴포넌트 추가해서 큐브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 컴파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얘를 한번 여기다 끌어서 놔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맞출 수 있도록 한번 이 상태로 놓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얘가 보이고, 얘를 이렇게 총으로 쏴서 좀 더 위로 쏴야 되겠죠. 더 위로. 이렇게 맞췄죠. 이렇게 맞추는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약간 좀 훈련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맞추려면. 지금 이게 하나만 있지만 여기 4개를 넣을 거고 뭐 색깔을 넣을 거고 막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울 건 머티리얼 인스턴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한번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박스를 100개를 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100개를 다 다른 색깔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재질을 100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 재질의 색깔이나 그런 속성 같은 것들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머티리얼 인스턴스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4컬러 스위치를 하면서 여기 재질들을 만들어 놨었는데요. 사실 이것도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사용하시면 그냥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었을 텐데, 일단 재질 만드는 거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4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개를 만들어 놓으면 또 편하게 쓸 수 있기도 하고요. 네, 일단 힌트를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뭐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 원기둥을 4개를 놓고요. 하나,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쪽에서 놓을까요? 둘, 컨트롤 C, 컨트롤 V, 셋, 컨트롤 C, 컨트롤 V,
네, 이렇게 해놓고, 예, 이렇게 해놓고 여기 있는 재질들을 하나씩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 쓸 수 있어서 좋긴 하죠. 예, 이렇게 4개의 재질을 해놓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 이렇게 4개의 재질들이 있는 거, 색깔이 있는 거 보고 순서대로 초록색, 뭐 파란색 이 순서대로 이렇게 보이는 애들을 탕탕탕탕 쏘면 얘가 이렇게 다리가 앞으로 가가지고 연결이 돼서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예, 그런 게임이에요. 그런 방탈출 게임이에요. 여기서 재질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재질 만드는 건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머티리얼로 들어가서 재질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냥 mat 언더스코어 박스라고 이렇게 재질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편집하려면 더블 클릭하면 되죠. 그럼 뭐 늘 하던 대로 해주시면 돼요. 베이스 컬러 그래서 3을 누르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얘 이렇게 연결해 주죠. 그리고 색깔을 더블 클릭해서 뭐 빨간색 이렇게 좀 얘는 바로 빨간색이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또 1을 누른 채로 이렇게 해서 메탈릭은 0으로 주겠습니다. 0인 채로. 그리고 또 1을 누른 채로 클릭해서 러프니스, 항상 이렇게 3개는 꼭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러프니스 너무 반짝거리는 거 나는 싫으니까 0.3, 예,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이렇게 뿌옇게 반사되는 이런 재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기본 박스용으로 쓸 기본적인 재질이에요. 그리고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 이미시브 컬러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시브 컬러는 여기 설명이 있는 것처럼 빛이 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건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게 지금 벡터 3개가 있으니까 벡터잖아요. 여기다가 멀티플라이, 곱하기라는 뜻으로 mul까지 쳐보면 여기 이렇게 멀티플라이가 나옵니다. 매스 밑에 있는 멀티플라이 쓰셔야 돼요. 멀티플라이를 또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를 여기 이렇게 똑같이 핀을 하나 더 놔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1을 누른 채로 얘 놓으면 이렇게 값이 되고 얘를 이렇게 연결해줘요. 그러니까 이 값을 몇 배로 곱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값을 몇 배로 곱하겠다. 그래서 이 값을 그냥 0으로 처음에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미시브 컬러에다 이렇게 꽂아주는 거죠. 처음에 이게 0일 때는 그냥 평소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연결하거나 안 하거나 똑같아요. 이거 아까 전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잖아요. 근데 이거를 얘를 선택하고 이 값을 1로다 주면 약간 빛납니다. 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해줄게요. 노란색. 그럼 노란색으로 빛나는 재질이 만들어졌죠. 이 값을 다시 얘를 이미시브 컬러 외에 있던 요 녀석을 선택한 다음에 100을 주면 이렇게 굉장히 빛나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게 이 이미시브 컬러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빛나는 모습을 만드는 것. 그래서 이걸 다시 0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네, 그럼 다시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바뀌었죠. 우리 평상시에 썼던 그런 모습으로 적용 누르고, 뭐 적용된 거 없지만 저장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루프린트에 이 컬러 박스에 이제 이 재질을 넣어주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색깔을 우리 마음대로 바꾸고 싶어요. 프로그램 실행 중에 색깔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주냐면 얘를 오른쪽으로 클릭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평소엔 보통 왼쪽으로 많이 클릭했는데 오른쪽으로 클릭을 해줘요.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게 파라미터로 변환이 있어요. 요거 파라미터로 변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름을 써달라고 딱 파람이라고 나오고, 영어로 파람이라고 나오고, 이름을 변경해 달라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이게 한글로도 되거든요. 이게 다른 한글로 된 이름을 외국 사람들이 쓰는, 한글이 지원 안 되는 곳에서 이게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한글로 안 쓰는 것 뿐이지, 일단 한글로 된 버전에서는 한글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다들 영어로 변수명을 주긴 하는데요. 또 이렇게 한글명이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국명을 써보겠습니다. 파라미터 이름을, 그러니까 얘의 이름을 기본 컬러라고 한국명으로 적게요. 그리고 또 바꿔야 될 값, 이 값도 바꿔주면 이 값을 바꾸는 거에 따라서 이게 얼마큼 빛이 날지가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역시 파라미터를 변환을 해줍니다. 파라미터를 변환을 해준 값들은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바꿀 수가 있어요. 얘는 빛의 밝기라고 적어줄게요. 빛의 밝기. 다른 건 다 건들지 마시고 이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빛의 밝기. 이게 왜 적용이 안 됐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빛의 밝기라고 됐고 기본 컬러라고 두 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파라미터를 뭐 얘네들도 다 파라미터 해주실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우리는 요 두 개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파라미터를 설정해 놓은 다음에 저장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일로 나와가지고 여기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얘를 클릭해 줍니다. 지금 방금 이게 우리가 편집한 재질이잖아요.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보면 여기 맨 위에 머티리얼 인스턴스 생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 머티리얼의 인스턴스를 생성한다는 건데 얘를 딱 해주면 바로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저는 MAT 재질은 MAT라고 앞에 적어줬는데 머티리얼 인스턴스는 MATI라고 전 적어줘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머티리얼을 M 언더스코어 시작하는 이름을 주세요. 근데 저는 MAT로 시작하는 이름을 주고 있고 머티리얼 인스턴스는 MI로 시작하는 MI 언더스코어 해서 뭐 이름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는 MATI 언더스코어 이름을 주거든요.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일정한 규칙만 적용해 주시면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고 많이 알아보는 그런 걸로 하셔야 되겠죠. 저는 MATI 하고 여기에 컬러 박스라고 그냥 박스라고 해주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박스의 재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여기서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만드는 게 바로 이 녀석이고 얘를 이 별표 생기는 건 저장이 안 됐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두 저장을 한번 눌러줄게요. 예, 그랬더니 레벨 3, 레벨 3도 아직 저장을 안 했었나요? 제대로. 예, 아무튼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보면 재질인데 좀 아까랑 굉장히 많이 달라요. 휠을 좀 움직여서 얘를 좀 이렇게 크기를 줄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재질 편집인데도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리고 이 보면 우리가 아까 한글로 줬던 파라미터들 기본 컬러하고 빛의 밝기 이게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택이 풀어져 있는데 얘를 선택을 딱 하면 진해졌죠. 그리고 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우리 보통 머티리얼 편집할 때 이거 빛 한번 바꾸면 그 결과 보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꾸는 족족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화면에 여기에. 예, 그래서 이렇게 준 다음에 확인을 눌러줘요. 그리고 또 빛의 밝기도 선택한 다음에 이 값을 움직일 수 있게 됐으니까 이 마우스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양쪽 화살표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면 빛의 밝기가 바뀝니다. 이렇게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밝아졌죠.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머티리얼 인스턴스고 이 값을 우리는 블루프린트 안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행 중에 이 두 개의 값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인 거죠. 0으로 일단 바꿔놓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머티리얼 인스턴스예요. 이렇게 파라미터를 빼놓고 값을 바꿀 수 있는 거. 네, 일단 머티리얼 인스턴스에 대한 얘기는 이제 실제 적용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